서방님이 보살이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연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진사는 마을에서 딸바보로 유명했고 그 딸의 이름은 미연으로 미연낭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착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연진사는 옆마을에 사는 차진사라는 사람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차진사는 외동아들 하나를 두었었고 이름은 은우로 얼굴이 희고 곱상해 동네에선 잘생긴 은우도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연진사와 차진사 두 사람은 사는 수준도 비슷하고 가족끼리도 집안을 서로 오가며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홍기가 찬 연진사의 막내딸 미연낭자와 차진사의 외동아들 은우도령은 집안끼리 서로 혼인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혼인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차진사와 연진사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며칠의 간격을 두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차진사의 가문은 하루가 다르게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먹고 사는 일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연진사내는 다행히 아들들이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집안의 왕래도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미연낭자는 은우도령과의 혼약을 잊은 채 한양의 어느 대갓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미연낭자가 혼인을 치렀다는 소문은 돌고 돌아 은우도령한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은우도령은 혼인을 약속했던 여인을 잃어버린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당장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안방 여인들이 쓰는 폐물을 사 모으고는 여자 옷을 한 벌 구하고 분칠도에서 여자 박물장수로 변장을 했습니다. 여자치고 키가 크긴 해 보였으나 워낙 곱상하게 생긴 은우도령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남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우도령은 물어물어 미연낭자가 시집가서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우도령은 그 집 안방마님에게 신기한 폐물들을 구경시켜주고 준비해간 재미있는 얘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매일 할 일도 없어서 심심하던 차에 이야기꾼 박물장수가 와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니 너무 재밌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에게 아이고 처녀가 어찌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런가 보지? 이러지 말고 오늘은 해도 졌고 피곤할 테니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 가시오. 방은 많은데 혹시 혼자 자는 게 무서우면 마침 작은 아들이 절에 공부하러 가서 우리 집 새아가가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 방에서 자고 내일 다시 봅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은우도령은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상대로 미연낭자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미연낭자를 만난 은우도령은 본색을 숨긴 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깊어졌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미연낭자가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은우도령은 미연낭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요, 낭자.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겠소. 미연낭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얘기 나누던 박물장수 처녀가 갑자기 굵은 남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연낭자에게 빈틈없이 딱 붙은 몸은 여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미연낭자는 이내 은우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우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저를 원망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소.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니 다시 예전의 설레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미연낭자도 절에 공부하러 간 남편의 공부가 길어져 독수공방한 지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고 미연낭자도 은우도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미연의 시아주버니가 미연의 방에서 자고 나오는 박물장수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치가 남달랐고 한눈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행색은 여인이 돼 본색은 남자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큰일 났다고 생각한 그는 얼른 사람을 절로 보내서 동생, 즉 미연의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 낭자의 남편과 그의 형은 조용히 미연 낭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은우도령은 그날도 미연 낭자의 방에서 자고 갈 모양이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형님더러 마당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누가 봐도 방사를 치르기 전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도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물장수, 당신 치마를 당장 벗어보시오. 칼을 든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이 굳어버린 미연 낭자와 은우도령은 모든 걸 순순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치마를 벗으려 돌아서는 은우도령의 탄탄한 가슴팍이 남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칼을 든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큰 실례를 했네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더니 밖으로 얼른 나와서 형을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네를 죽일 뻔했습니다. 형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이 직접 확인했으니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요. 큰 용서를 받은 은우도령과 미연낭자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잊기로 했고 평생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연낭자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하였다고 하며 다시는 어느 박물장수도 집에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의 크나큰 과오를 보살 같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인생의 큰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미연 낭자의 남편은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를 장원급제하였고 높은 인격으로 훌륭한 정치를 펼쳐 나중에는 정승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